네, 반갑습니다. 저는 SOS 인터내셔널 캐거리 지사 맡고 있는 남중철 지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했고 평균적으로 얼마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또한 얼마만큼의 승인율이 나오고 케이스별로 한번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학생 비자, 워크 퍼밋 또는 비지터 레코드 한 190개 케이스 정도 진행했고 각자 애플리케이션 숫자로 보면 지금 436개 정도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한국 고객분들은 전부 다 승인을 다 받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객님 워크퍼밋 한 케이스, 학생비자 한 케이스 그렇게 거절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6개의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한 2개 정도 거절을 받은 것 같네요.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에 지상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임원진들을 파견하는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 40케이스 이상 저희가 소화를 해냈고 또한 새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신규 법인을 내고 비즈니스를 세팅하고 또 주재원을 파견하는 신규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도 30케이스 이상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평균 수속 기간은 저희가 2023년 동안 진행했던 케이스를 바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절대 공식적인 자료나 또는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캐나다 안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학생비자 연장 케이스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7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빨리 나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7일 만에 나온 케이스도 있고요. 정말 늦은 케이스는 240일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 60일에서 70일 사이 정도면은 학생비자 연장은 무리 없이 나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통계조사가 됐고요. 두 번째는 워크퍼밋 연장입니다. 워크퍼밋 연장은 다양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워킹홀리데이를 오셨다가 LMI를 바탕으로 한 비자로 변경하시거나 또는 LMI로 근무하시다 비자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한번 연장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인사이드에서 워크퍼밋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재 18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PGW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기는 해요. 한 140에서 150일 정도 저희 보고 있는데 각 접수하는 매월 볼륨에 따라 정말 차이는 많이 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졸업하고 PGWP를 신청하는 5월이나 6월 같은 경우에 접수한 케이스들은 거의 150일 이상은 무조건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이나 9월 정도에 접수하시는 분들은 빠르신 분들은 90일, 늦으면 한 120일 이 정도 사이에 거의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지터 레코드입니다. 아이가 유학을 왔고 엄마가 동반을 하셨거나 또는 캐나다에서 이미 6개월 체류를 하셨는데 좀 더 체류를 연장하시는 케이스, 저희가 비지터 레코드라고 부르는데요. 비지터 레코드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접수하면은 보통 6에서 7개월 정도씩 걸렸어요. 근데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8월부터 접수한 케이스들은 대부분 40일에서 50일 사이에 승인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저희가 요청한 기간보다 좀 짧게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꼭 이때까지 연장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리턴 티켓을 꼭 좀 준비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이 이민관에게 좀 더 잘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웃사이드, 즉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바이오메트릭스 마치고 나서 3에서 4주 정도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단 이 케이스들은 범죄가 없고 신체 검사에 문제가 없고 과거 캐나다 체류할 때 문제가 없었던 아주 깨끗한 케이스들에 대한 경우고요. 아무런 이슈가 없으신 분들은 비자 절차는 굉장히 순서대로 잘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이슈라도 있으신 분들은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 게 지금 처리 속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라든가 신체 검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과거에 캐나다 체류할 때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저희와 미리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학생비자뿐 아니라 워킹비자 신청해서 오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LMI나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국경에서 직결 심사를 통해서 비자를 바로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심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심사가 들어간 경우에 지금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신 분들의 워크퍼밋 아웃사이드 신청 기간은 32주입니다. 굉장히 길죠. 지금 적체량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공항에서 들어오시면서 심사를 받는 직결 심사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때도 그냥 내가 받은 LMI 서류랑 여권 하나 들고 덜렁덜렁 오시면 당연히 거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서류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저희와 미리 상의해 주시고요. 2023년 저희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신 분들 실제 아웃사이드 워크퍼밋 들어가서 나온 데까지 약 3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ETA라고 불리는 전자입국 허가서입니다. 보통 아무런 이슈가 없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넣고 나면 약 10분에서 길으면 2시간 내에 승인 절차가 나오게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범죄가 있었다거나 신체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정말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도 ETA 신청하고 지금 10개월 넘게 기다리신 분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이슈라도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저희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라고 불리는 LMI입니다. LMI는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분께서 신청해서 서비스 캐나다에서 너희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아 라고 허락해주는 노동허가서인데요.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 달의 광고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하고 나서 서비스 캐나다에서 처리하는 수속기간이 필요합니다. 작년 초만 해도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2023년 5월에 캐나다 공공기관 파업이 한번 있고 나서 그 적체량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만 해도 LMI 저희 3일 만에 나옵니다. 2주 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서비스 캐나다 수속기간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여유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로 취업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 다음 달에 바로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계획하셔서 고용주분들과 미리 시작 날짜나 이런 부분들도 적당한 날짜로 협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2023년 저희 수속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템퍼러리 비자라든가 영주권이라든가 캐나다 안에서 수속 케이스는 아마 저희들이 남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양한 케이스와 또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승인율 가지고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캐나다 내에서 비자나 또는 영주권 또는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저희 SOS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